안녕하십니까. 3D 모델링 마스터 클래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이면 3D 분야나 3D 맥스를 처음 접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재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인터페이스나 앞으로 다룰 내용, 그리고 모델링의 형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각종 영상이나 영화, 또 게임, 3D가 적용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독자분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 교재를 구입하시고 또 학습을 원하시는지 각자의 이유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품이든 그게 영화이든 그게 게임이든 실제 제작되는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본 지식과 기초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고 그 형태에 맞게 그 최종 결과물에 맞게 그것을 조금 더 변형하고 또 섬세하게 작업하고 또 그 포맷에 맞게 수정하고 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식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분뿐 아니라 3D로 제작하는 것 자체, 그리고 3D를 이용한 어떤 곳에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모든 분야를 다 한 권의 책에서 어떤 모든 기능을 다 다루거나 어떤 모든 물체를 다 만드는 과정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캐릭터이든 자동차나 비행기나 로봇이나 이런 어떤 어, 기계적인 모양이든 제작하는 과정은 일관적으로 같은 특징과 같은 기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델링 기능을 확인하시면 어떤 모델링을 하시더라도 자신감 있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3D Max를 실행하는 화면인데요. 3D Max를 실행했었을 때 처음 3D를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어린 친구마저도 3D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익숙하고 어, 인터페이스 자체가 아이콘화 돼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마우스를 활용하고 위치를 바꾸고 화면을 구성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저희 시절에 십수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는 막연한 장면이었고 신기하기만 했던 인터페이스가 지금은 독자분들을 포함해서도 많은 분들이 3D 게임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요구하는 3D 게임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자체 그리고 3D로 화면을 보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익숙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페이스에 적응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고요. 그래서 어, 실제 게임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게임, 그 게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고 이동시키고 회전하고 하는 것들을 연상하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게임 자체도 많이 즐기시던 분들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각종 기능, 힐 한다거나 공격, 어택, 뭐 단축키를 활용해서 많은 기능들을 단축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각종 창들이 팝업되고 뭐 각종 장비 창이며 뭐 이런 뭐 이벤트 창이며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3D 기능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3D 맥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처음 오픈했을 때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맨 위에 탑, 프론트, 레프트, 이쪽이 퍼스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좌우, 라이트, 레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고 어떤 물체를 위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좌에서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스의 화면, 이 화면이 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보는 조각을 한다, 물건을 만든다 할 때 그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링 과정에 있어서 모델링은 어떤 물체를 생성하고 생성한 물체를 변형시켜서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맥스에서는 기본 화면과 물체를 기본 물체를 제공하고 그 물체를 변형시킬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물체가 있는 곳을 알아야 되고 기본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화면의 맨 상단에 메뉴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만든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또 뭐 취소, 뭐 언도는 여러분도 많이 포스토샵이나 이런 기능에서도 실행했던 기능을 취소하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툴 말대로 기능입니다. 기능. 여러 가지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한 게 있고요. 모디파이어, 수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이 아이콘들이 있는데 주로 이 아이콘에서 활용되는 것들은 여기 보면은 이동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 그러니까 이동하고 회전시키고 크기를 바꾸고 하는 기본 기능. 실제로 이 기능을 클릭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콘이 존재하고 있으나 아이콘을 실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커맨드 박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명령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과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상단 메뉴가 중첩되어 있는데 주로 커맨드 박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오셨으니까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 보면은 Show Full Ribbon이라고 있습니다. 리본 툴이 2010 버전 이후부터 아마 2010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본 툴이 있는데 리본 툴의 활용을 많은 부분이 하지 않는데 리본 툴을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오브젝트를 만들면 각종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프리폼, 셀렉션, 오브젝트 페인트. 그 중에서도 프리폼은 매우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도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좋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챕터 후반부에서 그 기능들을 설명할 텐데요. 본인의 활용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내가 어떤 곳을 많이 볼 것이냐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고요. 이동한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면은 오른쪽 클릭하고요. 리셋하면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능들이 지금 교재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글만으로 이해가 좀 안 되실 초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교재를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신다면 길게 이 동영상을 다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교재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를 보강하기 위한 동영상이기도 하고요. 또 완전히 초보자들에게 교재를 보면서 막막함, 답답함, 그리고 조금 불편함, 또 두려움 이런 걸 좀 떨쳐버릴 수 있게 좀 편하게 아주 세세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만 이해하시고 싶고 바로바로 가셔서 다음 챕터로 빨리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박스가 있는데 커맨드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커맨드 박스를 본인의 컴퓨터의 그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는
모니터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그래픽 작업할 때는 듀얼 모니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하나가 아니라 모니터 2개 정도 사용하는데요. 이 커맨드 박스도 그 유저에 맞게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놓고 뭐 단축키도 활용하고 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메뉴가 좀 나중에 길어졌을 때 그 전체 메뉴를 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놨고요. 자,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않은 것들은 실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정교한 모델링을 원할 때 제가 후반부에서 설명이 되거나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또 3D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그리고 사실 그것만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교재가 진행되고요. 또 이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급 유저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 또 애니메이션에 관한 것들은 살펴보지 않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을 있습니다. 공간에 이제 뭔가를 꺼내 놔야죠. 근데 어떤 걸 꺼내 놓을 것인가 막연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방에서 물건을 만든다, 뭐 찰흙을 꺼낸다, 아니면 상자로 종이 접기를 한다, 뭐 딱지를 만든다. 그럼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3D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재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상의 재료가 바로 기변형 오브젝트인데요.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이 버튼, 약간 회처럼 생겼나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트라고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게 됩니다. 시작이죠. 만드는 거 시작. 그런데 만드는 거의 종류가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스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이죠, 도형. 기본적인 도형. 그런데 기본적인 도형 외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맥스에는 뭐 수천, 수만 다 세세하게 분리시키면 셀 수 없이 많은 메뉴가 존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능들을 처음부터 다 활용할 필요가 없고요. 전문가가 되더라도 그 기능들은 그에 따라서 필요할 때 찾거나 조합하거나 응용해서 사용되지 실제 모델링 할 때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도형이 있지만 또 모델링 과정에서 선을 가지고 쉐입이라고 하죠. 쉐입 안에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서클, 아크. 그래서 실제 포토샵 패스 같은 일러스트를 사용했으면 패스 기능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는 모델링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만들어놓은 모델링을 어떻게 표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과를 확인할 것이냐. 모델을 만들고 같은 동그라미 구형인데 그것이 나무로 되었을 수도 있고요. 쇠로 되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입히고 거기에 색깔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기 위해서 실생활도 마찬가지죠. 물체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라이트를 만들고 라이트를 만든 거를 실제 저희가 영상에 담거나 최종 결과물을 확인해서 보존할 때 사진을 찍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든다 해서 크리에이트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트는 후반에 잠깐 다룰 거고요. 카메라는 특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모델링 위주의 책이고 어떤 분야든지 기본적으로 모델링 분야에 집중해서 지금 그 교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분야의 전문성을 더 갖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크리에이트에서도 지오메트리를 위주로 다루게 됩니다. 보면은 쉬운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죠. 박스, 콘, 스피어, 지오스피어. 스피어랑 지오스피어는 같이 뭐 스피어 동그라미인데요. 구형인데요. 그 구조가 좀 다릅니다. 실린더, 뭐 토러스, 티봇은 뭐 주전자인데요. 조금 이따 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변형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만들었으니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말 그대로 모디파이,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변형하고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길게 설명했지만 크리에이트하고 모디파이 하는 겁니다. 크리에이트해서 만들고 수정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 한번 꺼내 볼 텐데요. 자, 박스를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탑뷰에서 클릭하고, 자, 이렇게 밑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게 밑면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떼면서 올려주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됐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생성됐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좌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정사각형 정육면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디서 본 건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물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체를 만들어서 물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화면에 왼쪽 상단에 보면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와이어프레임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선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클릭하시면 자, 리얼리스틱은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쉐이드 형태까지 포함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쉐이드를 누르고 엣지 페이스를 누르면 엣지도 보여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쉐이드, 엣지, 여기도 쉐이드, 엣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자, F3 키를 누르면 쉐이드와 와이어프레임이 반복돼서 턴 온, 턴 오프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활용해서 그 세부적인 면을 보면서 면이나 엣지를 보면서 모델링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F3키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자, F4키를 누릅니다. 쉐이드 상태에서 F4키. 그러면 엣지가 보이시나요? 엣지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F3키와 F4키를 번갈아 하면서 클릭하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재도 지금 단축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껐다 켰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이 F3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클릭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오브젝트가 중앙에 있는데 화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툴이 여기 존재합니다. 자, 손바닥 누르면은 화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줌 키겠습니다. 확대하고 모델링을 제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모델링 하려면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합니다. 여기도 F3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5비트실인데 5빛 뭐 이게 공전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5빛에서 5빛 회전하는 거죠. 5빛. 자,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런데 프론트 뷰에서 5빛을 누르면 같죠? 그래서 5빛에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오토그래픽 툴이 뷰가 됩니다. 오토그래픽 뷰와 퍼스펙티브 뷰는 차이점이 오토그래픽 뷰는 공간감이 사라집니다. 공간감은 없고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깊이감이 있죠. 공간감은 있죠. 근데 깊이감이 없고 퍼스펙티브는
GP감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비 툴이 있고요. 여기서 다시 여기 그 오토그래픽 툴을 누르고 프론트를 누르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보시면 프론트를 누르고 여기 이렇게 쭉 버튼이 있죠. 단축키가. 이 단축키를 누르면 각각의 뷰로 바꾸게 됩니다. T를 누르면 탑 뷰가 되고요. B를 누르면 바텀 뷰가 되고요. 레프트, 라이트 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이 뷰를 다 보면서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보면은 이 마우스 온 하면 이렇게 기능이 보이죠? 맥시마이즈 뷰포트 터글인데요. 말 그대로 뷰포트를 내가 선택한 뷰포트를 맥시마이저 최대화 시킵니다. 그래서 최대화 시키죠. 자, 다시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최대화 시킵니다. 그런데 최대화 시켰을 경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좀 익숙해졌을 때 탑뷰, 프론트, 레프트 뷰를 계속 이렇게 가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기 귀찮다 나는. 그러면 맥시마이저 된 상태에서 F 누르면 프론트 뷰고 탑뷰 누르고 지금 탑뷰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돌려서 전체를 보고 이런 식으로 나는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작업하는 게 좋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뷰포트를 하나만 가지고 작업합니다. 실제로 전체 그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전체의 어떤 비율과 구성을 볼 때 전체 창을 띄워서 보긴 하는데요. 실제 작업할 때는 모델링 과정에서는 대부분 하나의 뷰포트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뷰에서 전체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작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빨리빨리 뒤를 보고 앞도 보고 가면서 작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앞보고 근데 정확한 비율을 체크해야 될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맥시마이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뷰죠. 예를 들면 뭐 게임할 때 여러분들 게임할 때 맨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게임하고 마우스 움직이고 그러니까 RPG 게임 할 때 화면 돌렸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캐릭터를 뒤로 볼 때 있고요. 나중에 제가 캐릭터를 교재 뒷부분에서 만드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손바닥 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가는 거 되게 귀찮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 버튼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펜이 되죠? 자,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중앙으로 그냥 바로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줌 익스텐트 해서 쭉 딱 옮겨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줌을 해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귀찮습니다. 또 자, Z 버튼 누르면 한 방에 오게 됩니다. 자, 이 몇 가지 단축키는 그냥 뭐 게임할 때 쓰는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오고 뭐 F로 바꾸고 T로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패닝하고 손바닥으로 바꾸고 그래서 펜, 춤, 뭐 실제로 여기까지 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줌 위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 원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조화를 옮기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 잠깐 켜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뭐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실린더도 만들고 자,
스피어죠. 실린더도 만들고, 자, 도너츠 도너츠도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만든 것들을 다시 확대해 볼게요. 가서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자, 이동하고 스케일하고 뭐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각각의 것들이 이렇게 이 화살표가 나오죠. 기즈모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면 무브 클릭되어 있죠. 무브, 마우스를 올리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 자, 무브 이동, 무브 이동. 이것도 이동. 자, 회전해 볼게요. 회전. 자, 이거 가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게 귀찮아요. 단축키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로테이트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마우스랑 어떤 시프트 키나 컨트롤 키 이런 조합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마우스 활용을 잘하면 저는 단축키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그 툴이 굉장히 편하게 바뀌다 보니까 단축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로테이트 하고요. 자, 실린더, 스케일, 실수했네요. 스케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 딜리트 누르면 오브젝트 삭제됩니다. 그런데 요거랑 두 개 동시에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방금 제가 한 게 선택을 두 개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요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고 요렇게 해서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엄청 많다 오브젝트가. 그러면 콕콕 찍어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 자, 이렇게 중복해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요거 빼고 싶다. 요거. 그러면 Alt 누르고 빼고, Alt 누르면 빼집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더하기 셀렉트다. Alt는 빼기 셀렉트다. 아무것도 하는 기능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 에디터블 폴리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오브젝트, 버텍이나 폴리곤, 페이스, 뭐 폴리곤, 엣지 등을 선택하거나 자르거나 변형하거나 할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셀렉트 창이에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셀렉트 모양이 이렇게 걸쳐 있죠. 그래서 유구 상태에서는 오브젝트에 닿기만 해도 선택이 됩니다. 닿기만 해도. 근데 이걸 한 번 더 클릭하면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럴 때는 닿는다고 해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완벽하게 감쌀 때만 선택이 됩니다. 완벽하게 이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되면 두 개는 감쌌고 하나는 걸쳤죠. 두 개만 선택이 됩니다. 이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선택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셀렉트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렉탱글러 해갖고 사각형으로 지금 선택했습니다. 근데 서클러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좀 선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럴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박스로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로테이트 할 수 있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스케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 지우고요. 다시 초기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가 하나 보였다가 사라졌다는 이 그리드인데, 이 그리드, 이 좌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좌표인데 실제 이 굵은 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실세계를 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상의 중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오브젝트의 어떤 물체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를 중점으로 하는 게 월드축이라고 해서 이 맥스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축이에요. 기본적인.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모델링 하고 말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게임으로 가거나 뭐 영상으로 가거나 어찌됐건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좌표에서 애니메이션 하거나 해서 맨 처음에 최초 작업된 것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이 중점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점이 있죠. 이 중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대중으로 해서 정확한 중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것이 아래쪽에 가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0, 0, 0 이렇게 누르면 완벽하게 이 오브젝트가 X축, Y축, Z축의 000의 중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오브젝트를 이동해 볼게요. 이동해 보면 이렇게 X축으로 이만큼 옮겨졌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브젝트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무작위로 막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싫은가 보네요. 만들어지기가. 자, T폿 아까 말했던 주전자 이거 사실 별 필요 없는 건데 이게 맥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뒤집혀 있네요. 뭐 이런 주전자 만들 일이 많이 있나요? 그렇진 않는데 여러 가지 나중에 뭐 라이팅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재질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오브젝트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고요. 그리고 이게 중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그리드가 불편하고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처럼. 그러면 G 단축키 누르면 그리드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게 됩니다. 나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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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만드는 거 하고 선택하고 뭐 이동 한 번씩 해봤어요. 자, 이제 이거를 수정해 볼게요. 수정은 아까 말했죠? 크리에이트에서 모디파이어로 가게 됩니다. 수정합니다. T봇이 있어요. 이거 화면 돌려볼게요. 그냥. 그리고 쉐이드로 볼게요. 자, T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근데 여기서 수정한다는 거는 이 다음 장에서 아니 다음 단계에서 보이게 돼. 챕터 1에 포함되어 있죠. 에디터블 폴리의 변형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이 속성, 이 오브젝트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다음 단계에서 에디터블 폴리로 변형하면 이제 이것을 원하는 어떤 형태로도 쪼개고 부시고 면을 추가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그렇게 변형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속성만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속성이죠. 레이디어스 크기, 세그먼트 뭐 엣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면이죠. 그리고 뭐 바디 없애고 핸들 없애고. 자, 박스 선택해 볼게요. 박스 선택하면 또 바로 이렇게 모디파이어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세그먼트 헤이트 높이죠. 위드 뭐 그러니까 뭐 가로 세로 높이에 포함되는 세그먼트 만들어진 세그먼트 이게 엣지죠. 엣지. 그래서 그것을 점선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 버텍스, 선, 엣지, 그 다음에
폴리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세부적으로 부수거나 변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것을 또 명확하게 수치값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수치값으로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타입 move transform type in 이라고 해서 창이 뜹니다. 스케일 하면 이렇게 바뀌죠. 로테이트 스케일.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죠. 스케일. 로테이트죠. 로테이트. 스케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다시 끄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셀렉트 앤 매니플레이트라는 그 버튼인데요. 뭐 모디파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매니플레이터라는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서 여기서 이걸 직접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선택하면요. 그 매니플레이트를 제공하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기본 기능. 초보자들을 위해서 다루다 보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화면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활용되고 필수적으로 선택을 이렇게 하고 또 뭐 다수의 선택을 하고 또 뭐 선택을 빼고 선택 방법,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손에 있게 계속 켜놓고 이동해 보셔야 돼요. 마우스 중간 클릭하고 이동하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추가로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워보고 모디파이어에 가서 세그먼트를 바꿔보고 하면서 이것들은 여기 있었지, 모디파이어 여기 있었지, 그 다음 선택 이렇게 했었지 정도가 손에 그냥 무의식화되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연습하시면서 다음 이제 오브젝트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부수고 하는 기능들의 첫 단계인 에이톨 폴리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UI 좀 다뤄봤고요. 지금 완벽하게 다루지 못한 것들은 다음 동영상에서도 조금씩 추가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교재에 있는 오브젝트를 따라가시면서 추가되거나 추가로 또 등장하는 기능들은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문자들 분들 이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이제 재밌는 기능, 실질적인 기능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시면서 모델링의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